이제 2-94페이지입니다. 자, 동그라미 큰 3번이죠. 그래서 OTP, 원타임 패스워드입니다. 03 OTP입니다. 원타임 패스워드. 한 시간 패스워드 아니에요. 일회용 패스워드입니다. 일회용 패스워드. 자. 일회용 패스워드. 요즘엔 거의 다 일회용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들 사용할 때. 자, 보세요. 개요를 보면 원격 사용자 인증 시 유발되는 패스워드 재사용 공격, 재전송 공격이라고 합니다. 재전송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번 바뀌는 일회성 사용자 인증 암호 체계를 우리가 원타임 패스라고 합니다. 일회용 패스워드. 요즘에 뭐 금융에서도 거의 일회용 패스워드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스마트폰 인증할 때 6자리 문자가 날라오죠. 그것도 또한 일회용 패스워드죠. 그리고 일정 3분 안에 입력을 실패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다시 패스워드를 부여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얘는 왜 지금 여기 개요에서도 나왔죠? 왜 얘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일회용 패스워드가 왜 등장하게 되느냐? 재전송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패스워드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그 패스워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회용 패스워드가 되면 아무리 패스워드를 지금 스니핑을 해서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일정 시간, 뭐 대부분 3분을 주는데 타임스탬프 찍어서 3분을 주는데 그 안에 입력하지 않으면 그 패스워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가지고 있어도 또 지금 현재 받아서 다시 전송하는 이러한 재전송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타임 패스워드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암호화만 시켰어요. 그런데 암호화를 시켜가지고는 재전송 공격에는 아무 무의미하게 됐죠. 왜? 암호화되어 있는 걸 그대로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서 인증을 받아내면 끝이기 때문에 그걸 복화시킬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서버가 복화해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회용 패스워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95페이지 보면 주로 금융권에서 온라인 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원타임 패스, 요즘에는 금융이나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농협 이런 데 가면 원타임 패스워드 주죠. 패드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서 입력시킬 수 있는 그런 원타임 패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시켜야 되죠. 이제 앞으로는 원타임 패스워드가 아주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지금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지고 있어요. 모 금융기관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는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하드웨어인 원타임 패스워드 생성기를 이용을 한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제 불편함은 있죠. 늘 그래요. 이게 편하면 보안 강도가 약하고 보안이 취약해서 공격자들이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고 그걸 강화시키다 보면 그런 불편함을 또 느껴야 돼요. 선한 사람만 있다면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암호화를 시킬 필요도 없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걸 강화하다 보니까 그 패드 비밀번호 생성기를 늘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저도 한 번은 결제했는데 그 집에서 그 원타임 패스워드 이 생성기를 안 가지고 가서 자금 이체를 못 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불편함도 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원타임 패스워드 생성기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거 불편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융거래를 제외한 인터넷 등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불편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있겠지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원타임 패스 인증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동작 원리가 나오네요. 자, 인증 서버와 공유하고 있는 시간 정보. 시간 정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해서 뭐 인증번호를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놓고 인증키 스탑 딱 전송 누르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으로 6자리 숫자가 날라오게 되죠? 그때부터 타임 디스카운트가 되죠. 다운카운트가 되죠. 3분, 대부분 이제 3분, 어떤 때는 2분을 주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그 비밀번호를, 인증번호를 넣어야지만 인증이 되죠. 지나버리면 이제 다시 재전송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시간 정보와
seed, 서버와 원타임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비밀키 또는 카운터, 사건을 몇 번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seed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그 원타임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서 값을 생성하고 이 생성 값을 아이디와 함께 로그인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서버가 봤을 때 아 이게 유효기간의 시간에 들어있는 패스워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버와 공유하고 있는 뭐가 이런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자, 서버에 공유하는 시간 정보와 seed. seed라는 것은 여기 이제 공유되는 비밀 키라든가 카운터, 그죠? 카운터. 이런 카운터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이게 유효한 시간 안에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 정보와 seed를 주게 된다. 정보를 획득한 로그인 서버는 받는 정보를 인증센터로 전달해 전송해서 인증센터로 하여금 받은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되고 인증센터는 받은 아이디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시간 정보와 seed 정보를 원타임 패스 토큰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이용해 패스워드를 생성해낸다는 거예요. 이각과 받은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는 로그인 서버에서 검증 결과를 알려준다. 원타임 토큰이라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인증센터와 동일한 알고리즘과 seed 값을 분배받아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 원타임 토큰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 10월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통합 원타임 인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원타임 인증 방법이 사용되어 있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면 이제 원타임 질의응답 방식. 우리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의응답 방식, 묻고 또 응답해주고 또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 두 번째, 그 다음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보면요. 96페이지. 원타임 질의응답 방식 보세요. 사용자가 로그인 정보를 서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뭐를 보내줘요? 로그인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질의값을 챌린지 값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시간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값을 보내면 이 토큰을 가진 질의응답 토큰에 입력해 생성한 다음에 5번 응답 값을 다시 전해주게 되죠. 그럼 응답 값을 비교해 사용자의 인증을 수험하는 게 아니라 수행입니다. 그것도 못하네요.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사용자별 개인 인식번호가 있겠죠. 식별번호. 그럼 질의값. 여기는 뭐 R이라고 표현하는 질의값입니다. 챌린지 값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밀키를 이용한 그 R 값을 암호화시킨 다음에 암호화된 그 정보를 서버에게 전송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전송하더라도 재전송 공격에는 취약하다 이거지. 재전송. 왜? 중간에 스니핑을 해서 공격자가 그 정보를 그대로 서버에게 인증을 해서 인증을 받아낼 수도 있겠죠. 독화 시킬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야. 암호화는요, 재전송 공격에는 무력합니다. 무력해.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임스탬프를 집어넣어서 시간 정보를 넣어서 다시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타임스탬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이제 시간 동기 방식입니다. 이 시간 동기는 그러죠. 그거 보세요. 1번은 시간과 이용자의 키에 기초하여 6자리 패스워드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6숫자만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보다는 그 다음에 로그인해서 이런 값으로 해서 로그인해서 핀 값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 이용자의 핀은 서버가 꺼낼 비밀키를 알려주고 그리고 서버가 현재 시간과 비밀키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6자리 숫자를 생성해서 전송을 해주면 그 다음에 서버 6자리 숫자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이 사용자를 인증을 해주는 방식.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방식을 지금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97페이지 한번 동작 원리를 한번 보세요. 사용자가 서버에 로그인 시도하면 서버는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핀 값이 있어요. 그리고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난수를 요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난수는 토큰 안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키와 시간을 초기값으로 하여 토큰 안에 그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을 하고 10개의 숫자를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는 핀을 인덱스로 하여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비밀키를 찾는다. 그리고 서버 측에서 알고리즘에서 시간과 비밀키를 넣어 생성된 6개의 랜덤 숫자들을 수신된 6개의 랜덤 숫자와 일치하는지를 비교를 하게 되죠. 일치하면 인증을 해준다. 그 2개의 숫자들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 서버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해준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방식. 특징, 구성. 난수 생성 알고리즘 플러스 64비트의 비밀키가 필요하고 각각의 사용자에게 특정 키를 할당하게 된다. 이렇게 뭐 지능형 토큰과 서버에 DB에 저장하게 된다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 뭐 조합 방식이 있어. 이벤트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종류 한번 보세요. 원타임 패스워드 종류. 자, OTP 토큰이 있어요. 원타임 패스워드 토큰이 있고 그 원타임 패스워드 자체를 생성할 수 있는 연산 기능과 암호 알고리즘을 내정한 별도의 단말기. 이걸 우리가 원타임 패스워드 토큰이라고 그러죠. 외형은 USB와 유사하나 크기는 그 손가락 2마디 정도 된다. 그 뒤에 그림 나옵니다. 토큰은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금융권마다 원타임 패드를 무료로 주는 데도 있고 또 돈을 뭐 몇천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재발급 받을 때는 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 카드형 원타임 토큰이 있어요. 원타임 패스 토큰. 토큰을 카드형 모양으로 바꾼 것이 카드형 OTP 토큰이다. 휴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께를 얇게 만든 것이고 기존의 토큰보다 OS와 원타임 패스워드 OTP 생성 속도가 느리고 발급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고 단말기 구입 비용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 카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 서버가 OTP의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하고 사용자는 이를 이용 그 다음 모바일을 이용해서만큼 뭐 해킹 당할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 SMS 서버가 OTP 전송을 SMS로 전송하죠. 이 방식 우리가 지금 쓰잖아요. 사용자는 이 정보를 이용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사용하는 만큼 해킹 당할 위험성 크고 단말기 구입 비용이 필요 없고 그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많이 쓰죠. 스마트폰으로 휴대폰 그 문자 인증. 9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토큰형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카드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토큰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 6자리 비밀번호가 뜨죠. 넣으면 입력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생성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성 원리. 예, 생성 흐름도 보세요. 연계정보 생성에서 단계별 산출물 보세요. 연계정보. 그 산출물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연계정보를 보면 타임하고 그 다음 이벤트 정보 등이 단수로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암호문을 생성을 하고 연계정보를 암호화한 데이터로 만들고 추출에서는 일회용 패스워드로 만들어내는 거죠. 암호문에서 추출한 일회용 패스워드를 만들어낸다. 이제 그것이 거기에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1단계가 연계정보 생성이었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알려드리고 OTP 발생기와 인증서버에서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기 위해 최초로 사용하는 연계정보는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이벤트에 따라 정보를 수집할 때마다 다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죠? 그렇지 랜덤해야 되죠. 난수를 발생시키고 자 OTP 발생기가 인증서버에 동일한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 검증할 수 있도록 특정 조건에서 생성되는 연계 정보를 동일해야 되고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 형식이어야 하며 시간 정보 등의 난수를 해시한 그런 해시값 또는 암호화한 결과값을 연계 정보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뭐 이렇게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2단계 뭐 암호문 생성 당연히 암호문으로 만들겠죠. 동일한 연계 정보로부터 동일한 암호문을 생성 가능해야 하고 그다음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112비트 이상의 보안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암호기의 길이의 암호 알고리즘을 이해한다. 어떻게 보면 112비트는 상당히 적은 비트 수죠. 왜냐하면 소형 단말기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낮은 겁니다. 그 다음 3단계 일회용 패스워드 추출 OTP 발생기와 인증서버에서 암호문으로 일회용 패스워드를 추출하여 검증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암호문으로부터 동일한 일회용 패스워드가 추출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동일한 암호문이라면 패스워드도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해야 된다. 한번 만들 때 1회 영원히 동일하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큰 동그라미 정적 추출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추출 정보값을 미리 지정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 데이터를 일회용 패스워드로 변환한다. 이미 미리 정해놓은 거. 그러니까 정적이에요. 동적은 랜덤이겠죠. 정적이 암호화 강도가 세겠어요? 동적이 세겠어요? 동적이 세죠. 동적이. 암호문이 특정 데이터 값을 추출하는 사용하여 추출 데이터를 영역으로 선정하고 추출한 데이터를 일회용 패스워드로 변한다. 이거는 변화가 된, 그죠?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야. 정적과 동적이 암호 강도가 세다. 일회용 패스워드는 중복 또는 유추가 불가능한 6자리 이상의 숫자 또는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대부분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은 일회용 패스워드의 발생기를 통해서 발생한 숫자 또는 문자를 입력하여 인증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증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에 OTP 방식별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보고. 앞에는 저같이 읽어봤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쓱쓱쓱쓱 읽어가시면 돼요. 이게 반괄호 5인데 여기서는 보면은요. 반괄호 5죠. 자, OTP, 원타임 패스워드 방식별 특징.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시간 동기 방식입니다. 시간 동기 방식. 시간 동기 방식이다. 하나하나 볼까요? 지금 3개 나와요. 비동기화 방식, 그 다음 질의 응답 방식.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장 대중적이다.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일회용 패스워드를 타임 동기, 시간 동기 방식이다. 해시함 수입력으로 비밀값과 현재의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그죠? 비밀값과 그리고 현재 시간, 타임 스탬프라고 합니다. 그죠? 시간 동기 방식이니까. 뭐가? 비밀값과 그러니까 플러스 시간 정보. 현재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는 시간이라는 공통된 값을 가짐으로써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착안했으며, 그렇죠. 서버와 그 클라이언트는 시간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게 동기화입니다. 토큰의 시간을 함부로 고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시간마다 OTP 값이 자동으로 생성, 15초, 30초, 1분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죠. 자, 장점. 시간 동기 방식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장점은 뭐냐? 첫째, 토큰에 핀을 입력하는 절차를 없앰으로써 사용의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다. 사용의 편리성. 사용의 편리하다 이거죠. 그렇죠. 뭐 전송되는 서버에서 전송되는 6자리의 그 번호 전송값만 입력하면 되니까 OTP 유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유출되어도 대체로 안전하다. 물론 뭐 원타임 패스워드는 대부분 다 안전합니다. 시간값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유효 시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대체로 안전하다. 대체로 안전. 대체로 안전하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안성 요소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얘기했었죠? 가장 재정적이고 편리, 그죠? 또 대중적. 적어드릴게요. 대중적이다. 대중적이다. 편리, 대중적. 단점도 있겠죠? 단점 한번 봅시다. 단점. 토큰의 분실을 대비하여 유령 암호는 사용자의 핀, 토큰에 생성된 그 응답값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네트워크상에 핀이 전송되었다는 것과 또 핀이 항상 서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변경이 불편하다. 비밀번호 변경이 불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이 방식의 토큰은 1분에 한 번씩 암호가 바뀌게 되고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 시기가 오차가 날 수 있으며 그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이 이 방식의 핵심이다. 시간 오차. 시간 동기화가 어렵다. 이렇게 동기화. 시간 동기화가 어렵다. 시간 동기화가 어려움 하면 되겠네, 그죠? 어려움. 요걸 일치시키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하고 장점은 좋지만 그 다음 OTP 시간이 정확해야 하므로 구현하기가 어렵다. 동기화가 어려운 거와 구현 똑같습니다. 구현이 어려움. 시간을 그렇게 일치시켜가지고 동기화시켜가지고 구현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시간 동기 방식이었어요. 시간 동기 방식.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비동기화 방식이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지만 시간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비동기화 방식은.
비동기화 방식이라는 얘기죠. 뭐 이벤트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벤트 방식이라고도 한다. 자, 보시면 응답값을 생성할 때 해시 함수의 입력으로 비밀값과 어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등을 함께 사용한다. 자, 시간 동기화 방식은 뭐였어요? 비밀값 플러스 현재 시간이었었죠? 시간. 자, 여기에서는 비밀값 플러스 뭐예요? 이벤트 횟수예요. 어떤 사건. 특정 사건에 일어난 횟수. 이벤트죠. 특정 사건의 횟수. 일어난 횟수예요. 사건의 횟수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징이고, 질의응답 방식과 비교하면 질의값으로 특정 사건을 수치화한 것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건을 수치화시킨 겁니다. 몇 회에 서버 측에서 질의값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이것은 질의응답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특징이죠. 질의응답 방식의 단점 보완.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TP 기기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OTP 값이 생성이 되고, 여러분들 쓰는 겁니다. 그죠? OTP 버튼을 누를 때마다 OTP 값이 생성이 돼요. 그때마다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죠? 자체적으로 그냥 원타임 패드를 클릭하면 6자리 비밀번호가 뜨게 되는 거죠. 특징도 OTP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생성이 된다. 생성이 된다. 자, 이것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 한번 볼까요? 또 장점, 얘도 장점이 있죠. 물론 단점도 있겠죠. 또 장점이 뭐냐면 가장 간단한 구조고 구현하기 쉽다. 간단한 구조, 구현 쉬움. 우리가 시간 동기화는 구현이 어렵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시간 동기화에 일치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얘는 패드에서 누를 대로 뭐 자체적으로 클릭을 눌러서 비밀번호를 발생시켜서 오기 때문에 간단하면서 구현이 쉽다. 가장 간단한 구조다. 가장자 붙여줬습니다. 사용하기 편리. 뭐 간단하니까 사용하기 당연히 편리하겠죠. 사용 편리. 편리하다. 자, 이제 단점을 볼까요? 단점. 자, 단점은 뭐냐면 예측 가능한 사건을 이용할 때만 앞으로 생성된 응답값이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 가능. 아무리 난수로 원타임 패스에서 클릭해서 6자리가 생성이 된다고 그래도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죠. 랜덤하게 생성해도 거기에서 뭐 무한정으로 랜덤하게 생성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 그 다음 인증 서버와 OTP 기기 이벤트 값을 자주 일치시켜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편함. 여기는 시간을 일치시켜야 되는 불편함이고 여기는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 값을 자주 일치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 일치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벤트 값을 여기는 시간 동기화를 시키는 어려움. 그 다음에 OTP 값의 유효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추출 시 보안에 취약하다. 그렇죠. 한번 원타임 패드로 해서 그 비밀번호를 추출해 놓은 것은 시간하고 관련이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점에서는 정해지지 않아요. 뭐 3분이다 1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효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추출 시 그 보안에 취약하다. 누출 시, 뭐 추출보다도 누출 시 보안에 취약. 왜냐하면 유효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 시간 미지정. 유효 시간이 미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방식이 나왔죠. 자, 세 번째. 질의응답 방식. 질의응답 방식이 있어요. 자, 서버 측에서 난수 발생기를 사용해서 일정한 자릿수의 질의값을 클라이언트 측으로 보내면 그 질의값을 토큰, 즉 암호 발생기 입력하여 응답하는 값을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텔넷, FTP, 따따따 등의 프로토콜 이용해서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자 아이디를 서버에 입력하면 서버 측에서 질의응답 값을 보내오며 응답 값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 질의 값을 토큰에 입력하여 응답 값을 생성해 낸다 이거죠. 그래서 질의 값을 토큰으로 생성한다. 응답 값으로 생성을 한다. 응답 값으로 생성한다. 질의에 대한 응답값 생성. 생성을 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전송을 하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생성해서 보내게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100페이지죠. 100페이지 따져야겠어요. 한번 볼까요? 또, 질의 입력 값의 입력은 사용자의 직접 토큰의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의 바코드 형태로 전멸하면 포토 센서가 정착된 토큰을 근접시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한다. 뭐 우리 바코드 형식으로 또 요즘 QR코드 정도 있죠. 스마트폰으로 그런 형태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토큰을 서버에서 보내온 질의값과 토큰 자체에 가지고 있는 비밀값 등을 가지고 그죠?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적당한 처리함으로써 응답값을 생성하며 생성되는 응답값을 서버 측으로 보냄으로써 인증을 받아낸다. 그죠? 인증 서버에서 그 발생한 질의값을 OTP 기기에 입력하여 응답값을 생성하고 기존 금융관을 사용하던 보안카드가 질의응답 방식 중에 하나이다. 보안카드 방식이에요. 보안카드. 요즘은 보안카드 거의 다 쓰죠? 보안카드 방식. 얘가 질의응답 방식의 대표적인 거라는 얘기죠. OTP 기기의 질의값을 버튼으로 많이 입력해야 하므로 사용이 불편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 불편. 거의 사용되지 않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보안카드 방식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보안카드 자체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방식에서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안카드 방식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이벤트 방식인데 이벤트 방식은 지금 비동기화 방식에 설명을 드렸었죠. 좀 더 추가할 거 볼까요? 없습니다. 이거 삭제하셔도 좋아요. 질의응답 방식의 단점과 질의응답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그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한다. 혼합 방식이라는 거. 토큰은 같은 질의 값에도 매번 다른 응답값을 생성하게 한다. 이것들을 매번 누를 때마다 생성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OTP 방식별 특징에서 시간 동기 방식, 비동기화 방식, 이벤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방식 세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그 일회용 패스워드 시스템인 시큐어 키라고 합니다. S키 일회용 패스워드 시스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개 꼭 비교해서 장단점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원타임, 자, 여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 안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S키, 시큐어 키. 시큐어 일회용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를 보겠습니다. 자, 특징. 공격자의 도청에 대한 안전한 편임, 시큐어. 키 자체를 이제 암호화시키고, 알고리즘 공개. 뭐, 알고리즘은 대부분 아무리 암호화를 하더라도 알고리즘 자체는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의 어떤 비밀번호도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비밀번호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계산량이 적어 스마트 카드와 같은 응용에 적합하다. 스마트 카드. 스마트 카드 적용. 적합하다는 거. 그 다음 사용 편하다. 사용이 쉽고 간편하다. 사용 편리. 쉽다. 그러니까 동일한 패스 그 프레이즈, 그러니까 비밀번호 길게 이런 것들 문장이죠. 이에 대해서 여러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패스워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CD를 사용하고, 패스워드는 패스프레이드의 해시함수에 여러 번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 CD는 호스트마다 가진 유일한 값으로 사용에게 평문으로 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호스트의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그리고 스마트카드 적용, 사용 편리하고 쉽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CD 값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SK 방식의 초기화 단계 했는데 해시함수를 이용해서 CD로 보내게 되면 서버에서 나머지 계산을 해서 다시 서버 쪽으로 인증을 해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3번 보면 CD값 방식에 의한 사용자 인증 과정 뭐예요? 로그인 아이디 보내면 서버가 CD값 보내면 그 값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다시 서버로부터 인증을 해내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고, CD값을 사용한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S키 일회용 패스워드 시스템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이제 OTP 공격이 있습니다. OTP 공격. 자, 7번째. 원타임 패스워드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OTP 공격. 보면 공격자가 재입력 대기 시간이 존재하는 것을 악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그 6자리의 그 숫자 값을 중간에서 공격자가 스니핑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3분이라는 시간을 줘. 그 안에는 공격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격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재입력 대기 시간이 존재한다는 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죠? 재입력 시간. 뭐 3분이면 3년. 존재를 악용한다. 그런 공격이 우리가 OTP 공격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OTP 번호를 가로챈 대신 입력하는 방식이다. 악용해서. 이 재입력 시간이 존재한다는 걸 악용해서 3분 안에만 입력을 시키면 뭐 일반 정상적인 사용자든 아니면 공격자든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타임을 너무 짧게 주면 진짜 사용자도 입력하다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다시 재전송받고 막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타임 패스워드에 대한, 그죠? 원타임 일회용 패스워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시간 동기 방식이라든가 방식별 특징, 그 다음 비동기 방식, 그리고 질의응답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되고, 그 8번이라고 나와있죠. OTP 표준화 동향.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잠시 쉬었다가, 시간이 좀 되죠? 쉬었다가 다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